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남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국가 최고 지도자가 궁예처럼 권력을 남용하고 너 범인이구나, 인정 안 하는 게 곧 범인이야, 너 마녀네, 너 물에 던져서 나오면 마녀야, 죽어야 마녀가 아닌 게 증명되죠. 이런 세상 여러분 다시 겪고 싶습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평범한 시민으로 살겠다고 한 것을 굳이 끌어내서 정치보복해서 극단적 선택을 하게 만들었고, 우리 스스로도 지켜주지 못했다고 한탄하게 했던 그 악몽이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여러분, 검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히 5년짜리 권력자들이 검사한테 달려드느냐 보신 분 계십니까?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이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선출 권력이 국민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임명 권력은 이 선출 권력의 지휘, 국민의 뜻에 복종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감히 검사 나부랭이가 5년짜리 선출 권력 5년이면 지나갈 것들이 감히 검사한테 달려드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본인이 장기간 검찰 핵심 간부로 있었습니다. 이 정부에 중용돼서 엄청난 권력을 누렸습니다. 그러면 이 정부가 적폐가 있다는 걸 봐줬다는 얘기입니까? 봐줬을 사람입니까? 없는 것도 만들어 탈탈 터는 사람이 있는 걸 묵인했다면 묵인한 본인 잘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음에 적폐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있는지 없는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탈탈 털어보겠다, 기획사정 수사하겠다, 정치 보복하겠다, 심지어 이런 얘기가 그쪽에서 돌고 있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 40명 명단 있다, 100명 보낼 가능성 자신 있다, 완전히 괴멸시켜버리겠다, 이런 얘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 보복이 다시 우리를 슬프게 하는 그런 세상 만들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국가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며칠 전 이재명 후보께서 연설한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무시무시한 자들과 이번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반항하거나 뜻에 부합하지 않으면 오로지 복수만을 외치는 자들과 말이죠. 그런데 윤석열은 오늘도 역시나 검찰공화국의 수장다운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로 사법개혁 공약으로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현행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 장관을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 규정하면서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규정에 따라서 장관의 수사 지휘권은 역대 총 4번이 있었는데 이 중에 2번은 추미애 전 장관이 윤석열 재직 시에 내린 수사 지휘였습니다. 얼마나 능력 없고 얼마나 제대로 된 업무를 안 하고 뻘짓을 하면 장관이 수사 지휘를 2번씩이나 내렸겠습니까? 그런데 윤석열은 그게 열받고 억울했나 봅니다.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를 내린 사건, 검언유착 사건에서 윤석열이 한동훈을 지키기 위해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하려 하자 절차를 중단하고 독립성을 보장하라며 한 수사 지휘, 라임 자산운용의 로비 의혹과 윤석열 가족 사건은 수사 지휘에서 빠지라는 수사 지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박범계 장관이 한명수 전 총리 모해위 중 혐의 여부와 관련해서 기소 가능성을 재심의해라 라는 내용의 수사 지휘였습니다. 결국 윤석열이 총장 재직 시에만 3번의 수사 지휘를 받은 것입니다. 이 소리는 결국에는 역대 총장 중에 가장 문제가 많은 총장이었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속으로 부글부글 했었는지 오늘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게 된다면 사실상 검찰의 완전한 독립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검찰공화국의 완성을 확실하게 하겠다는 윤석열의 의지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윤석열 측은 공약 참고 자료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 시기 수사 지휘권 발동을 언급하며 그 기준과 내용이 법과 원칙보다 정치적 압력과 보온에 가까웠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추미애 전 장관을 가리켜서는 검찰 개혁이라고 외치면서 구체적 사건에 관한 수사 지휘권을 남용하고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검찰 개혁을 초래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미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가 옳았다는 것이 전부 사실로 판명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적 중립성을 침해를 했답니다. 윤석열 가족 사건에 대한 수사를 뭉개고 있을 때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로 인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자기 전부 기소 처리가 됐고 윤석열 장모도 수사에서 유죄를 받았습니다. 사실 정치에 크게 관심이 많지 않은 분들 검찰공화국이란 말 피부에 잘 와닿지 않으실 겁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쁜데 당연히 피부에 와 닿을 리 없지요. 그리고 그 심각성이 얼마나 큰 것인지도 잘 모르실 겁니다. 영화 내부자들이나 이틀 보신 분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하물며 지금도 영화 속의 일들보다 더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검찰공화국이 현실화가 되면 군부 독재 시대보다 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군부 독재 때는 힘으로 몰아붙여서 독재가 눈에 보였지만 검찰공화국은 앞에 법이라는 전제를 깔아두면서 독재를 하기 때문에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런 상황이 되는 것만큼은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윤석열이 보여준 모습을 보고 아직도 정의로운 검사였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별로 없을 겁니다.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다 드러났죠. 그런 사람이 이번에는 대통령이 돼서 검찰을 이용해 국민을 핍박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추미애 장관은 페이스북에 윤석열이 TV토론에서 뻔뻔하게 거짓말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업무협조 요청과 법무부 압수수색 강제수사 지휘를 쇼라고 한 일개 검찰총장은 답해라. 첫째, 장관이 강제수사 업무 지시를 내리기 전날 윤석열 총장이 역학조사 방해 시에 구속수사까지 일선에 지휘하고 언론에 공개를 했다. 그런데 왜 다음날 장관 지시는 거부하고 언론에 공개했다고 조롱을 했는지. 둘째, 그날 건진법사가 대통령 되려면 영매를 부드럽게 다루라는 조언을 듣고 마음을 바꾼 것인지, 당시에 신천지 대국교회 집회에 QR코드 자료를 즉시 압수수색했더라면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라며 왜 장관 지시를 거부하고 왜 언론에 공개했다고 조롱을 했는지와 건진법사의 조언을 듣고 마음을 바꾼 것인지에 대한 공개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답할 윤석열이 아니지요. 물론 이 부분은 3차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께서 강하게 몰아붙일 것입니다. 윤석열의 민낯을 완전하게 까발려야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발표한 공약 중에 이러한 공약도 있었습니다. 불법 공매도를 하다가 적발이 되면 주가 조작에 준하는 형사처벌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이 공약이 왜 이렇게 웃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주가 조작의 처벌은 무겁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어떻게 이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뻔뻔아이가 하늘을 찌릅니다. 정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